자, 그래서 조금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자료를 그 공유한 PDF에다가 더 얹혀서 추가를 해서 같이 공유를 했던 내용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재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조명하고 같이 사용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조명에 따라서 재질이 반사되어지는 어떤 결과값들이 틀려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조명 같은 경우에 디렉셔널 라이트 같은 경우는 낮에는 해가 되는 거고 밤에는 달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달이 내가 예를 들어 창가에 비쳤다. 그러면 달이 창가에 비쳤을 경우에 우리가 창 같은 경우에 어떤 창사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프레임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바닥에는 방바닥에는 그 프레임이나 창살 같은 게 보여줘야지 되는 부분이 있겠죠, 결과가. 근데 우리가 그냥 디렉셔널 라이트를 그냥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결과는 얻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결과를 얻어낼 때에는 쿠키라는 걸 써요. 쿠키. 자, 그 쿠키라는 거가 실질적으로 카메라나 아니면 조명 쪽에 그러한 속성값에서 쿠키를 창살 비슷한 것들을 하나 넣어서 사용을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조명에 의해서 그림자라는 것들이 이제 섀도우인데, 우리가 조명이라는 라이트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 라이트 안에는 속성 중에 섀도우라는 그림자를 보여주고 또는 그림자를 안 보여주고 하는 그런 값들이 존재해요.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천천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파워포인트를 잠깐 보면 재질하고 관련돼서 라이팅하고 상하 정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분위기의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컬러죠. 그죠? 색이죠, 색. 그 색은 예를 들어서 재질과 조명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게임이나 콘텐츠의 외형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컬러와 재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명을 살펴보면 앰비언트 컬러라는 거 있고 디퓨즈 컬러라는 거 있고 또는 스페큘러 컬러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앰비언트 컬러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가 빛이 만약에 태양이 비춰진다라고 하면 그 태양에 의해서 빛을 받으면 주변에 그 빛을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컬러를 내가 검정색 옷을 입었느냐 아니면 그 노란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런 색깔에 따라서 그 컬러 그 조명을 받는 흡수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조명을 비춰줄 수 있는 거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디퓨즈는 우리가 그 방향제 이렇게 향이 이렇게 확산하는 거, 그러니까 빛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겠다. 그런 조명이다. 이제 그거를 디퓨즈 라이트라고 하는 거고, 스페큘러 같은 경우는 광택이죠, 광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이 형광등이 비쳤을 때 그 부분이 조금 빛이 나는 것들, 그런 결과물들을 얻어내겠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스페큘러 라이트라는 부분. 아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나머지 아래에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 스프링이나 좀비 닭, 이 파이어 트럭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SS 스토어에서 보면 좀비 토이즈라고, 그 스펠링은 여기 좀비 덕에 있는 그 좀비예요. 그래서 ZOMBIETOYS 이렇게 해서 SS 스토어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유니티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튜토리얼 형식으로 제공되어지는 프로젝트가 좀비 토이즈라는 건데,
아마 챕터 1에서 챕터 20까지의 에셋이 제공이 돼요. 거기에 에셋 스토어를 이용해서 좀비 토이즈 챕터 20을 다운로드 하게 되면 프로젝트가 완성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재질, 그 다음에 뭐 프리팹, 뭐 그 다음에 텍스처, 그 다음에 뭐 이펙트, 오디오, 애니메이션,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우리가 연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머티리얼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을 경우에 이 머티리얼 안에서 자 간단하게 유니티로 되돌아가 보면 자 유니티를 실행을 다시 할게요. 자 PDF 안에서 우리가 노멀 맵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 조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저렇게 생각하면 돼. 만약에 지금 우리 이 교육장에 보면 저 벽에 이제 조금 판넬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판넬과 판넬은 아마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튀어났을 거예요. 그죠? 몰딩이 됐는데. 자, 그런 것들을 내가 벽면에서 만들어진 거, 저런 결과 또는 블럭 같은 경우 우리가 단벽 보면 적벽, 벽돌이 있고 그 다음에 벽돌과 벽돌 사이에 홈이 파져 있든지 아니면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내가 결과물을 얻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럴 때 노멀 맵이라는 거를 같이 쓰면 된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매핑이라는 걸 할 때 얘는 면을 가지고 재질을 입혀주는데 그 면은 폴리곤이라는 거를 가지고 면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최소한 폴리곤이라는 거는 이제 다각형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삼각형 이상을 폴리곤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그 사각형은 삼각형의 두 개의 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게임 객체 중에서 폴리곤이 가장 많이 있는 게임 객체는 플레인이에요. 플레인. 바닥. 근데 육면체 같은 경우는 한 면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폴리곤이 두 개가 있고 6개 면이니까 12개의 폴리곤을 갖고 있어요. 그죠? 만약에 쿼드는 몇 개 있을까요? 폴리곤이 2개예요. 왜? 한쪽 면만 면이 입혀지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육면체 같은 경우도 한쪽 면만, 바깥면만 자, 매핑이 입혀지는 거지 안쪽의 면까지 다 입혀진다라고 하면 걔는 24개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코드도 마찬가지겠죠. 플레인도 마찬가지예요. 한 면만, 바깥면만 면이 입혀진다. 근데 그 면을 입힐 때 폴리곤이 필요해요. 그럼 폴리곤은 세 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각형이 만들어지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가 뭐가 있으냐면 정점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버텍스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삼각형은 분명히 버텍스가 3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버텍스가 결국은 하나의 삼각형의 버텍스가 3개이다 보면 폴리곤 개수가 2개다라고 하면 버텍스의 정보는 6개인 거예요. 6개. 그 대신 2개는 공통으로 들어가죠. 접하죠. 그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버텍스에 의해서 폴리곤이 만들어질 거고 그 폴리곤에 재질을 입혀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폴리곤 개수가 많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매핑되어지는 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많으니까 뭐예요? 결국은 계산량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에서 폴리곤 개수가 많다라고 하면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줘야 될 게 뭘까요? 지금 그렇지 됐죠. 우리가 재질을 하나 만들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객체를 큐브를 하나 생성을 하고, 자, 여기에 내가 블록에 관련된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어서 게임 객체에 넣어줬다라고 하면 지금 이와 같이 좀 밋밋한 상태의 재질이 입혀진 경우겠죠. 그리고 얘를 큐브라는 게임 객체를 선택을 해서 인스펙터 창을 보면, 자, 여기에 아래쪽에 머티리얼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 쉐이더라는 게 있는데, 쉐이더의 타입을 스탠다드라는 거를 지금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바일용에서의 쉐이더는 PC 기반에서 쉐이더보다는 적은 양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아무리 좋아도 PC의 해상도까지 쫓아가질 못해요, 아직은. 그 다음에 그 속도는 CPU가 아무리 후져도 이런 노트북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산되어지는 양은.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여기서 나중에 컨텐츠를 모바일에 스마트폰에 빌드할 때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쉐이더가 스탠다드 PC 플랫폼의 스탠다드 쉐이더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바일용의 쉐이더, 즉 가벼운 쉐이더를 써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쉐이더 종류를 열어보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쉐이더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목록을 볼 수 있어요. 그건 유니티에서 제공되어지는 물리 기반이에요. 쉐이더라는 자체는 물리 기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쉐이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 재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조명에 관련된 거,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 더, 그게 프로그래밍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쉐이더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이제 유니티에서 또는 언리얼이 됐던 그 게임 엔진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쉐이더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카테고리가 모바일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얘는 모바일에 맞게끔 쉐이더를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내장된 쉐이더라고 하겠죠. 내장된 쉐이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라도 이런 식으로 모바일 안에 쉐이더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아까 조명에서 종류 중에 뭐 디퓨즈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 또는 스페큘러 라이트라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쉐이더에서도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어차피 쉐이더는 뭐가 일까요? 재질에다가 빛을 적용시킨 거거든요. 그 확산해 주는 거. 자, 그런 식으로 또는 빛을 이렇게 광택 내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쉐이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쉐이더라고 했을 때 조명과 재질,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색상 이런 부분들은 다 혼합해서 말 그대로 하나의 새로운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쉐이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아마 저도 그렇지만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공부해야 될 또 하나의 카테고리 부분이에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스탠다드를 썼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재질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 알베도 안에 재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재질 안에 머티리얼은 뭐를 담는 거예요? 텍스처예요. 그러니까 텍스처를 담는 게 머티리얼이고 그 머티리얼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게 쉐이더다. 그리고 이 쉐이더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매핑들이 있다. 그 중에 아까 노멀 맵이라는 거는 뭔가 폴리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 자,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블럭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 준 것처럼 그러한 결과를 얻어내는 게 노멀 맵이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노멀 맵을 만드는 거는 아마 그래픽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아마 노멀 맵 만드는 거가 이제 조금 쉬울 거예요. 근데 이런 그래픽을 전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노멀 맵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아마 제가 공유했던 PDF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찾아놓은 거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 사이트에 이렇게 네이버나 찾다 보니까, 서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가 말 그대로 노멀 맵을 만들어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노멀 맵 만들어주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이 하나의 노멀 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에 뭐 이렇게 동영상 보면 노멀 맵을 뭐 설명하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누군가가 그런 설명을 해줘. 왜 얘는 파란색이냐? 노멀 맵은 왜 파란색을 띄우느냐? 어디서 찾아왔네. 실질적으로 얘는 우리가 어떤 색상표가 RGB죠. 그죠? RGB. 그래서 RGB라는 그 B 값이 블루라는 거죠. 블루. 근데 우리가 매핑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책상에 이 나무 색깔의 매핑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매핑할 땐 3차원 개념이 아니라 2D에 그죠? 2D 상태인데 그럼 2D에서 얘를 X, Y라고 되겠죠. 이 면이 X, Y 면이니까. 근데 우리가 머티리얼을 매핑한다고 했을 때 X, Y 좌표라는 개념은 안 써요.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쓰냐면 UV라는 걸로 대체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매핑할 때의 정점의 값을 UV. 그러니까 X가 U가 되는 거고 Y가 V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매핑을 했을 때 바깥쪽에 면이 입혀진 경우에는 이 면에서 벡터라는 게 있는데, 노멀 벡터라는 게 있는데 얘가 바깥 방향으로 가느냐 안쪽으로 가느냐. 실질적으로 이 매핑이 바깥 방향 쪽에 매핑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법선 벡터라는 벡터 값이 틀려요. 근데 그 벡터 값이 Z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Z축. 얘가 XY니까 Z축은 분명히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X에서 Y 방향이 Z축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Z축의 값이 1이라는 거예요. 1. 우리가 0,0,1.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0,0,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멀 벡터라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RGB라는 부분에서 B 값을 Z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에 가까운 거 또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 있는 거. 실질적으로 그 값은 대략 블루 값에 가깝다. 근데 우리가 RGB는 0에서 255죠. 그죠? 근데 실제로 내가 0 줘도 되고 1 줘도 돼요. 0, 그러니까 0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느냐 0.1, 2, 3, 4 해서 1, 0에서 1 사이 가느냐 그에 따라서 그 컬러가 또 블루 값을 갖고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노멀 벡터, 노멀 매핑은 그 파란색을 가질 수밖에 없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이 노멀 맵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텍스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장을 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진을 하나 만들었다. 대략 하나를 사진을 이렇게 로드를 할 거고 내가 이 바이오스의 값에 따라서 아니면 이 값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노멀 맵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얘 세이브하게 되면 얘가 저장이 되겠죠. 근데 확장자가 뭐뭐.png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블럭이라는 걸 하나, 자, 내가 얘를 불러들여서 이 값을 조절해 주는 거에 따라서, 자, 여기에서 이 벽돌의 사이사이에 울퉁불퉁 이게 튀어나오는 그런 효과를 요 값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나오게 주죠. 그러니까 이 노멀 맵이라는 이 뜻이 이 값의 노멀 맵을 내가 어떻게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블럭이,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은 2차원이지만 3차원에서 블럭 결과처럼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들을 표현해 준다. 근데 지금 이 안에 내용들을 다 보면 얘가 하나의 사각형, 폴리건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폴리건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더 표현을 해준다. 아마 그 정도까지 노멀 맵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트는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가져온 게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PNG라는 거예요. PNG. 근데 PNG인데 PNG나 JPG 자체를 우리는 유니티나 또는 언리얼에서는 텍스처라고 해요. 텍스처. 근데 그 텍스처를 내가 어떤 형식으로 가져올 거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의 텍스처를 가져다 쓰겠다. 그럴 경우에 디폴트예요. 디폴트인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얘는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냥 파란색 계열이 아닌 그냥 하나의 텍스처를 하나만 갖고 온 거예요. 자, 얘를 나가 노멀 맵으로 바꾸려면 자,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인스펙터 창에 텍스처 타입이 디폴트가 아닌 노멀 맵으로 선택을 해준 다음에 어플라이라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얘는 하나의 노멀 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노멀 맵을 만들어서 만약에 얘를 적용시키려면 제가 큐브라는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재질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겠지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재질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크리에이트에 가서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어서 얘를 브릭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렇게. 당연히 브릭 안에 내가 이미지 텍스처를 하나 갖고 왔는데 얘가 텍스처 타입이 디폴트겠지, 그죠? 첫 번째는 그냥 순수한 블럭 이미지 텍스처가 하나 필요해요. 걔는 텍스처 타입이 디폴트예요. 자, 얘를 그대로 머티리얼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요거는 분명히 어디에 들어와야 되냐? 요 알비도 옆에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자, 내가 만든 이 브릭을 그대로 큐브라는 게임 객체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큐브 선택을 해보면 자, 브릭이라는 머티리얼이 들어왔어요. 자, 거기에다가 자, 이 맵 텍스처 맵을 게임 객체 큐브에다가 넣어주면 어디에 들어오냐면 알비도 쪽에 들어와요. 그리고 얘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노멀 맵이니까 자, 논인 상태에서 자, 노멀 맵 만든 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디테일한 부분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각각의 매핑에 적용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노멀 맵이라는 거예요. 노멀 맵. 그 다음에 자, 이 스페큘러 맵이라는 것들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스페큘러 맵이라는 게 하나 더 만들어져 있어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블럭 중에 뭔가 빛이 좀 더 강하게 비치는 그런 상태의 매핑이 하나 있다.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겠다. 그럼 걔는
반드시 스페큘러 맵이라는 게 하나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얘는 안 만들어져 있지만 기존에 있는 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페큘러 맵이라는 거가 여기에 과연 예전 뭐 디폴트로 들어와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스페큘러. 자, 그러면 스페큘러 맵은 여기에선 지금 보이나요? 안 보이네? 안 보이죠. 속성값이 없어요. 이 스페큘러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쉐이더가 스탠다드가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스탠다드 가로 열고 스페큘러 셋업이라는 이 쉐이더를 선택을 해줘야지만 스페큘러 속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이더가 스탠다드에서는 스페큘러 맵이라는 거를 적용시킬 수가 없는데 스탠다드 안에 스페큘러라는 쉐이더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스페큘러라는 속성이 나타난다. 이럴 때 이제 스페큘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디폴트 기존에 있는 거 하나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요거는 디폴트로 내장이 돼 있어요. 유니티가. 여러분들 그죠? 선택이 되네. 그러면 일단 블럭이라는 거를 자 구글링에서 블럭이라는 걸 하나 이미지를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자 아까 그 알려준 사이트 접속해서 노멀 맵을 하나 만들어서 이와 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셔요. 해봐야지 이해가 되겠죠. 이미지를 먼저 구글링에서 찾아서 뭐 블럭을 하든지 아니면 뭐가 좋으나 지금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블럭일 거예요. 블럭. 그죠? 아니면 타일 같은 거 타일 욕조 타일 있죠? 욕조 타일 걔도 똑같겠죠. 그죠? 욕조 타일 같은 경우는 뭘로 만들면 될까? 바닥을 하나 만들면 되죠. 플레인 그죠? 플레인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 플레인 객체에다가 넣어주면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구글에 가서 타일 이미지라고 해서 하나 검색을 해서 저장을 하면 되겠죠. 뭐 이런 것들 저장하면 되죠. 이렇게. 근데 아마 일반적인 JPG나 PNG 이런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색을 했을 때 뭔가 좀 PNG나 JPG 형식이 되는 게 가장 좋겠죠. 이거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말고. 이럴 땐 이제 무상으로. 자, 그렇지 않으면 에셋에서도 한번 검색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줌으로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문자를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멀맵
기존에 있는 하나를 재질을 하나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걔를 사이트에서 로드한 다음에 그 바이어스나 이런 값을 줘서 노멀 맵으로 세이브를 하게 되면 세이브해서 그거를 불러드리는 거는 asset에서 import new asset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png 파일이 2개가 들어오겠죠. 지금 이게 이미지가 어디 jpg 자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사이트를 접속을 해서 자, 로드를 할 거예요. 아까 타일이라는 거를 하나 올려드렸죠. 실질적으로 이 값을 때에 따라서 조절을 해줄 거고 이렇게 값을 준 다음에 좀 약간 변형시키고 때에 따라서 인버트 또는 뭐 인버트 G 뭐 이런 값들을 어떻게 줄 거냐 블러라는 거 이렇게 약간 좀 광택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니까 이 값을 적당히 주면 튀어나오면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표기되죠. 그리고 얘를 세이브 하겠죠. 자, 그리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하고 자, 다시 유니티로 들어와서 Asset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임포트 뉴 에셋 한 다음에 아까 다운로드 했던 거가 이렇게 불러드리게 되면 자, 인스펙터의 텍스처 타입을 우리는 얘를 노멀 맵으로 쓸 거니까 디폴트에서 노멀 맵으로 선택을 해주고 적용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이름은 당연히 바꿔주시면 되죠, 그죠? 이름 가령 예를 들어서 노멀 얘는 뭐 3이다. 어차피 이제 실질적으로 이 노멀 이를 간단하게 노멀 1, 2, 3으로 주는 거겠지만 얘가 바닥이면 바닥 뭐 플로어 노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네이밍을 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노멀 1, 2, 3 해서 보면 얘가 어떤 노멀 맵인지를 나중에 내가 식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텍스처다 그럼 블럭이라는 텍스처다 그러면 블럭 노멀 블럭 스페큘러 블럭 디퓨즈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주시는 게 좋은 거죠, 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타일이다라고 하면 얘 이름은 원래 이렇게 줘야 되겠지. TIL, 타일 노멀. 이렇게 주면, 아, 얘는 타일 노멀 맵이야. 자, 그리고 당연히, 자, 원래 내가 타일 이미지를
하나 더 얘는 갖고 또 들어와야 되겠지. 아까 파일 저장했던 얘를 불러드려야 되겠죠. 얘는 디폴트예요. 디폴트. 그러면 당연히 이 타일을 플레인에다가 딱 넣어주면 얘는 재질이 타일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인이라는 객체의 이름을 나는 얘는 그라운드야. 그럼 그라운드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고 바꿀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타일이라는 머티리얼을 넣었는데 자, 알베도 옆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노멀 맵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노멀 맵 속성을 선택할 거고 그 다음에 타일 노멀을 넣어주면 그라운드의 재질 자체에 매핑된 게 노멀 맵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와 차이가 있는 거를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차이, 미세한 차이는 계속 눌러보고 꺼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심히 봐야 되겠죠. 주의 깊게. 자, 얘를 꺼볼게요. 약간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여기에 또 여기 칼라 창 펜을 열어서 칼라를 내가 어떤 거를 또 주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재질에다가 칼라가 다 조합이 된다, 믹싱이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결과물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장 좋은 건 뭐일까요? 실제 타일이 깔려져 있는, 그게 타일이 깔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 밤이다. 그럼 밤에 그 상태를 카메라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갖고 걔하고 비교하면서 비슷하게 만드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하고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것들은 이제 파악을 이제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똑같은 어떤 사진을 가지고 그거 비슷하게 만들고 아니면 거의 똑같게 만든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이제 어떻게 보면 스킬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똑같게 재현을 해야 되는 거죠. 결과를 만드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답니다. 이 알파 값은 어떤 때에 많이 쓰여지는지 기억나요? 대부분 우리가 RGB 이 세 개의 값을 가지고 색을 조합을 해요. 거기에 알파라는 값을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아마 그냥 기억할 때 여기에 렌더링 모드가 오파크 말고 세 개가 더 있어요. 하나가 컷 아웃, 페이드, 트랜스페런트. 그러니까 컷 아웃 같은 경우는 내가 손바닥이라고 하면 손바닥, 손등, 손바닥, 손등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아예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런 것들이 컷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페이드는 어떻게 돼요? 페이드는 서서히 사라지는 거. 페이드는 그 다음에 트랜스퍼런트는 투명하게 보이는 거. 자, 그러니까 오파크는 그냥 이런 이게 딱딱한 고체 그 상태의 재질을 표현하는 거가 오파크예요. 컷아웃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알파 값을 주게 되면 보였다가 아예 안 보였다가 보여주고 이게 컷아웃이에요. 자, 알파 값을 가지고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컷아웃을 사용되어지는 예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 페이드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팝업이 딱 나왔다가 서서히 사라지게 하겠다? 그럼 걔는 페이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럼 얘는 컷아웃이라는 걸 쓰는 거고. 그러니까 컷아웃을 쓰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필요해요. 어떤 나뭇잎이 하나 있다 이렇게. 아니면 헝겊이 있어, 헝겊. 천이 하나 있는데 그 천이 구멍이 뻥뻥뻥 뚫린 천이 있어. 그러면 구멍이 뚫린 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천이. 사라진 거니까. 그럼 구멍이 안 뚫린 데는 천이 보여야 되겠지. 그럴 결과물을 얻어낼 때 컷아웃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뚫린 데는 아예 알파 값을 0으로 줘서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보이지 않게 하는 거고 나머지는 보이게 하는 거예요. 또는 나뭇잎. 우리가 가을 되면 벌레가 먹으면 나뭇잎이 일부분이 이렇게 앙상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뻥뻥 뚫린 그런 결과물을 내가 연출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게 컷아웃이라는 거를 써줘야지 됩니다. 컷아웃. 자, 그 다음에 트랜스퍼런트 여기에 보면 페이드는 말 그대로 알파 값을 가지고 서서히 사라지게 하는 게 이게 페이드예요. 자, 그 다음에 트랜스퍼런트는 말 그대로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투명하게. 자, 이때 알파 값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투명하게. 자, 이거에 따라서 메탈릭이라는 금속성에 대한 것들의 값을 내가 0에서 1로 주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스무스니스라는 건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부드럽게 할 거냐. 자, 이 속성값이 어떤 값에 의해서 분명히 틀려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똑같이 오파크예요. 오파크인데, 자, 내가 메탈릭을 0으로 줬을 때와 1로 줬을 때, 그 다음에 스무스니스라는 값을 0으로 줬을 때와 값을 1로 줬을 때, 분명히 얘는 결과물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값들을 다 조절을 해주는 거고. 근데 이 조절을 해줄 때 내가 프로그램상에서 값을 가지고 조절을 해줄 거냐? 아니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인스펙터 창에서는 값을 키보드에서 또는 마우스로 값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컨텐츠가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입력받는 게 키보드가 아니라 다른 마우스나 다른 뭐 조이스틱이 됐든 또는 컨트롤러 이런 값을 가지고 입력을 받아야 되겠지. 그럴 경우에는 얘는 스크립트라는 거를 써야지 된다. 그래서 쉐이더는 스크립트로 또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당연히 메탈릭도 여기에 맵핑을 더 넣어줄 수 있다. 자, 이 노멀 맵 우리가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하이트 맵은 높낮이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높낮이를. 예를 들어서 하이트 맵에 뭐 따로 이렇게 높낮이 만들지 않았지만 기존에 있는 아까 우리가 불러드렸던 타일을 그대로 갖다 썼다. 이렇게 하이트 맵에다가 타일을 그대로 갖다 써볼게요. 그럼 그냥 써줬어요. 근데 얘도 값을 조절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형이 땅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여기 하이트 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2D지만 땅이에요. 근데 땅인데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이 그러니까 그런 효과들이 있잖아요. 땅은 딱 평평한 땅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 이 하이트 맵을 가지고 값을 가지고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들어간 것처럼 그런 결과물을 얻어낼 때 사용되어지는 게 하이트 맵이다. 자, 그래서 타일 그대로 하이트 맵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이 값을 조절을 해보시면 2D가 3D처럼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다. 이게 하이트 맵이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 타일링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x가 1이고 y가 1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 이 욕조라고 보시면 돼요. 타일이 내가 1 곱하기 1이니까 하나예요. 근데 내가 4개로 만들겠다. 4개로 이게 4개로 나눠지는 그런 결과물 얻겠다. 그러면 얘는 x가 2고 y가 2. 즉 밀도를 조절해 주는 거하고 같아요. 밀도. 그러니까 4개가 지금 입혀진 거예요. 아까는 1개가 입혀진 거지만 지금은 X방향으로 2개, Y방향으로 2개로 나뉘어서 타일 까는 그런 결과물을 얻어낼 때. 옵셋은 당연히 움직이는 거예요. 옵셋. 이동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프트가 되는 거예요. 옵셋. X방향으로 또는 Y방향으로. 말 그대로 저런 것도 있겠지. 그죠? 만약에 이게 걸어가는 것들의 어떤 눈속임을 하겠다. 그럼 내가 캐릭터가 있는데 이렇게 그 자리에서 걸어가지만 바닥에 있는 이 매핑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좀 더 리얼하게 걸어가는 그런 효과를 얻겠죠. 그 다음에 배경이 있는데 이 배경이 이렇게 스크롤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 이게 얘가 움직이는 것처럼 뒤로 가겠죠, 그죠? 우리가 내가 앞으로 가면 배경이 뒤에 가는 것처럼 뭐 그런 효과를 내겠다? 그럼 옵셋에 이 값을 조절해 주면 돼요. X값이냐? 그럼 X값, Y값 이거에 따라서 수직으로 수평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핑을 옵셋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X방향 또는 Y방향으로. 자, 그런 것들이 여기에 타일링과 옵셋이에요.